내 이름은 유나. 28,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작고 느린 바닷마을, 파도보다 조용한 골목길과 소금기 묻은 바람이 어린 시절을 채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포로 올라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그 후엔 서울 강남의 미용학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내 이야기는 시작됐다. 그날은 피부관리 실습평가 날이라 학원 근처 병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말을 걸었다. 그의 이름은 민호, 35. 단정한 검정 셔츠, 살짝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보이는 시계, 그리고 낮지만 깊은 목소리. 그는 어머니 진료 예약을 위해 왔다고 했다. 나는 학원 서류를 들고 있었고 그는 내 얘기를 차분히 들으며 가끔 미소를 지었다. 그런 사람, 서울에서 처음 봤다. 우린 연락처를 교환했고 3주 만에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됐다. 민호는 강남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고 오래된 제네시스를 직접 몰았다. 그리고 한 달 뒤, 어느 저녁 그는 카페 테이블 너머로 이렇게 말했다. 아침엔 내 셔츠를, 밤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어줬으면 해, 같이 살자. 반지나 화려한 말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결국 우린 작은 한옥 카페를 개조한 스튜디오에서 둘만의 소박한 혼례를 올렸다. 나는 연한 연보라빛 치마 저고리에 현대식 비즈 장식을 단 한복을 입었고 그가 고른 낮은 굽에 단아한 굽신을 신었다. 속옷 대신 얇은 속치마 한 겹, 바람이 스칠 때마다 천이 살결을 감싸듯 흘렀다. 그 순간의 공기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변화를 느꼈다. 민호는 내 옷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짧은 트위드 스커트, 허리선을 강조한 원피스,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매끈한 가죽 플랫 슈즈. 옷을 건네며 그는 늘 말했다. 다음 주 우리 회사 회의실에서 저녁이 있어.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운인지 다 알게 될 거야.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의 동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는 게 점점 익숙해졌다. 자리엔 늘 그의 절친 셋, 재훈, 성민, 기석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단순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무대의 주인공처럼 대했다. 언젠가 재훈이 내게 말했다. 한복이든 드레스든 내가 입으면 시선이 멈춘다. 그 말에 얼굴은 달아올랐지만 어쩐지 속으로는 묘한 전율이 번졌다. 그 후 민호가 부산 신축 현장에 3달간 가게 되었다. 그는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다. 재훈이 내 장을 봐줄 거고 성민은 차 수리해줄 거야. 기석은 그냥 말동무 해줄 거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그의 말대로 셋은 번갈아 집에 왔다. 어느 날은 작은 케이크를, 어느 날은 책 한 권을, 또 어느 날은 내 구두를 닦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무대 막이 오르기 전 배우들이 숨을 고르는 순간처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다. 성민이 물었다. 주말에 남해 쪽 별장에 같이 갈래? 민호 형이 괜찮다고 했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민호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짧게 말했다. 다녀와. 내가 즐기면 돼. 별장으로 가는 날, 아침 공기는 물안개로 가득했다. 기석이 운전대를 잡았고 재훈은 조수석에,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내 무릎 위에는 얇은 베이지빛 코트, 안에는 새로 산 하이웨이스트 플리츠 스커트와 블랙 타이즈. 바랜 광이 나는 로퍼, 발목엔 작은 은방울 참 장식. 차 안의 온도와 바깥의 서늘한 바람이 교차하며 내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졌다. 별장은 남해 바닷가 절벽 위에 자리한 2층 목조 건물이었다. 창문 밖으론 푸른 수평선, 아래로는 하얀 포말이 부서지고 있었다. 내 방은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였고 나는 일부러 창가 의자에 얇은 가디건과 스카프를 걸어두었다.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 본다면? 알 수 없는 기분이 들 것 같았다. 첫날 저녁, 우린 해산물 바비큐를 하고 와인을 마셨다. 재훈이 내 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다. 바다 냄새랑 내 향수 냄새가 섞이니까 좀 위험하다. 나는 웃었지만 그의 말은 밤바람처럼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 섰다. 바다 너머로 달빛이 길게 드리워져 내 실루엣만 은빛으로 번져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다. 다만 이건 시작이라는 느낌만큼은 확실했다. 남해 별장에서의 첫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가깝게 밀려들었고 방 안은 소금기 섞인 공기와 나무 향이 뒤섞였다. 나는 얇은 세틴 슬립 원피스를 걸치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깨끈이 살짝 흘러내릴 때마다 바람이 스쳐 피부가 전율했다. 아침이 되자 부엌에서 커피 향이 올라왔다. 슬리퍼를 신고 내려가니 재훈이 있었고 성민이 그 옆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기석은 창밖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고 나는 민트색 니트 원피스에 얇은 허리띠를 메고 무릎까지 오는 검정 스타킹을 신었다. 좋은 아침, 유나 씨, 재훈이 웃으며 컵을 건넸다. 그 시선이 그냥 인사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아침 식사 후 성민이 제안했다. 근처 전망대까지 걸어가 볼래? 바위 길이 예쁘거든. 나는 검은색 플리츠 스커트와 크림색 터틀넥, 그리고 짧은 트렌치 코트를 걸쳤다. 굽이 낮은 앵클부츠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딱딱한 소리가 났다. 길은 좁았고 성민이 내 뒤를 따라 걸었다. 서울에선 이런 바람 못 느끼잖아. 그 말과 함께 그의 손끝이 잠시 내 팔꿈치에 스쳤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점심 무렵 기석이 차를 몰고 작은 어촌 마을로 데려갔다. 시장 골목엔 말린 오징어 냄새와 튀긴 튀김 냄새가 섞여 있었고 나는 그 사이를 걸으며 기석이 건네준 밀짚 모자를 썼다. 잘 어울린다. 영화 속 장면 같아.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길은 그렇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내 방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금빛 리본이 묶인 고급 속옷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상자. 안에는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와 얇은 레이스 슬립, 그리고 펄이 들어간 머리핀. 메모 한 장이 함께였다. 오늘 저녁 바다 쪽 테라스에서. 서명이 없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나는 그 블라우스에 블랙 슬림 스커트를 매치하고 머리핀을 꽂았다. 스타킹은 얇아 햇빛이 스치듯 피부가 비쳤다. 테라스엔 세 남자가 이미 와 있었고 테이블엔 와인과 치즈가 놓여 있었다. 파도 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민호 형이 너한테 맡긴 건 그냥 우리와 시간을 보내라는 거였어. 재훈의 말에 성민과 기석이 조용히 웃었다. 나는 대답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느꼈다. 오늘 밤 무언가가 변할 거라는 것을.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시선은 따뜻하고 무거웠다. 나는 테라스 난간의 등을 기대고 파도를 바라봤다. 그 순간 재훈이 내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유나 씨, 당신은 지금 여기서 제일 빛나는 사람이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멀리서 파도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서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멀어지는 그 발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번지는 달빛이 이상하게도 무대 조명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으로 햇빛이 강하게 스며들었다. 바다는 한층 맑아졌고 잔물결이 유리처럼 반짝였다. 나는 민호가 전에 선물했던 아이보리색 카디건과 얇은 실크 슬립 드레스를 입고 거실로 내려갔다.
발에는 낮은 굽의 베이지색 뮤를 신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목의 은방울참이 은근한 소리를 냈다. 부엌에선 기석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잘 잤어? 그가 커피잔을 건네며 잠시 내 손을 잡는 듯 했지만 나는 모른 척 잔을 받았다. 그 손끝의 온기가 오래 남았다. 오전에는 재훈이 바닷가 절벽길로 나가자고 했다. 나는 얇은 바람막이와 블랙 레깅스, 그 위에 짧은 플리츠 스커트를 걸쳤다. 해안길은 생각보다 가팔랐고 재훈이 내 허리를 살짝 잡아주며 계단을 오르게 했다. 내가 앞서가면 난 계속 따라가고 싶어져. 그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다. 점심은 성민이 준비했다. 길게 썬 생연어와 아보카도, 그리고 매콤한 간장을 곁들인 샐러드. 식탁 위엔 민호가 좋아하던 와인도 있었다. 형이 보냈어. 오늘이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성민이 와인을 따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식사 후 방에 들어오니 내 침대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속엔 진주 장식의 초커 목걸이와 얇은 블랙 오간자 장갑 한 쌍. 짧게 적힌 메모. 오늘 밤 내가 주인공이야. 해가 지고 나는 그 목걸이와 장갑을 착용했다. 옅은 보랏빛 세틴 드레스가 몸을 따라 흘렀고 머리는 낮게 묶어 목선을 드러냈다. 테라스에 나가니 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각자 와인잔을 들고 바다 위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 씨, 우리 셋이 똑같이 느끼는 게 있어? 기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형이 없는 동안 당신이 더 자유로워졌다는 거.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자유라니. 내가? 그날 밤 거실 불은 꺼지고 작은 촛불만 켜졌다. 그들은 나를 둘러싼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파도 소리와 잔에 부딪히는 와인 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만이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이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자정 무렵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장갑 낀 손이 내 목걸이를 천천히 만졌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문이 아주 천천히, 거의 들리지 않게 열렸다. 문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열렸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은빛 선을 그렸고 나는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다. 보랏빛 세틴 드레스의 어깨끈이 살짝 흘러내리고 목에는 진주 초커, 손엔 반투명 오간자 장갑. 숨을 고를 때마다 장갑 속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유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성민이었다. 그는 문을 닫으며 벽에 기대 나를 바라봤다. 시선이 목선에서 장갑 끝, 발목의 은방울 참까지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열린 창문 사이로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성민이 한 걸음 다가섰다. 무서워? 아니. 궁금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겹쳤다. 재훈과 기석이 들어왔다. 재훈은 회색 셔츠에 야른 타이, 기석은 남색 셔츠 단추를 하나 풀어 목선을 드러냈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내 주위에 섰다. 재훈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흑진주 스티치가 둘린 검은 세틴 아이 마스크. 내가 정해.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기석은 얇은 흰 리본과 동백꽃 자개 장식의 비녀를 보여주었다. 싫으면 바로 풀 수 있게 묶을게. 나는 마스크를 들고 잠시 숨을 골랐다. 부드러운 세틴 안감이 이마에 닿자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다. 끈을 묶는 순간 방의 형태가 사라지고 오직 소리와 향, 촉감만이 남았다. 누군가의 손끝이 장갑 낀 손목을 스쳤고 리본이 느슨하게 매듭을 만들었다.
목 뒤로 부드러운 스카프가 걸리며 차가운 감촉이 지나갔다. 왼쪽으로 한 걸음, 재훈의 말에 그대로 움직였다. 뮬굽이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다. 좋아. 숨을 크게 쉬어. 소금기, 나무, 가죽, 새틴 향들이 겹쳐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비석이 내 손에 야른 카드를 쥐어주었다. 창가, 바다를 등지고 정지. 나는 그대로 섰다. 누구도 내 몸을 밀지 않았고 움직임은 온전히 내 것이었다. 두 번째 카드는 의자, 발끝을 모으고 호흡. 의자에 앉아 은방울참이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울림이 방 안을 감싸며 퍼졌다. 세 번째 카드는 선택. 나는 마스크를 살짝 들어 올렸다. 흐릿한 달빛 속 세 남자가 서 있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다. 이건 뭐야? 감상회, 재훈이 웃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거야. 비석의 말이 파도 소리에 섞였다. 나는 대답 대신 마스크를 다시 내려 어둠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었다. 마스크 속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파도 소리는 더 가까워졌고 장갑 속 손끝은 작은 진동에도 민감하게 떨렸다. 발목의 은방울참이 부드럽게 흔들릴 때마다 그 소리는 방 안의 긴 정적을 깨는 유일한 악기 같았다. 마지막 카드야. 재훈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다. 내 손에 쥐어진 카드는 얇고 매끄러웠다. 거기엔 단 한 줄, 내가 끝을 정해. 순간 심장이 크게 두 번 뛰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 문장을 천천히 되새겼다. 그리고 알았다.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마스크를 천천히 벗자 방 안에 달빛이 가득 흘렀다. 세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표정은 전과 달랐다. 누군가는 미묘하게 긴장했고 누군가는 안도하는 듯 보였다. 결정했어? 성민이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안도, 실망, 그리고 존중이 한꺼번에 스친 표정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장갑을 풀었다. 장갑이 손가락에서 빠져나올 때마다 공기가 피부에 닿는 차가움이 선명했다. 진주 초커를 벗고 드레스의 어깨끈을 바르게 올렸다. 발목의 은방울참이 마지막으로 울리고 멈췄다. 민호에게 전해줘. 뭐라고? 비석이 물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무대에도 서지 않겠다고. 재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전할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의 것과는 다른 걸음걸이였다. 일정하지만 묘하게 무게감 있는 발소리.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이 서서히 열리고 달빛이 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 안으로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키가 크고 검은 재킷 차림, 얼굴의 절반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훑고 내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드디어 만났군요. 그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울림이 있었다. 누구죠? 내가 물었다. 그는 짧게 웃었다. 민호 씨가 얘기 안 했나 보군요. 나는 다음 장의 시작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바닷바람이 문틈으로 세차게 밀려와 방 안의 촛불을 꺼뜨렸다. 순간 어둠이 방을 삼켰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깊게 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낯선 남자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았다. 바깥의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지만 그 순간 나는 파도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 밤은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작이었다.